이제 동기 이론들 중 마지막 이론인 자기결정성 이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선 우리가 교육 맥락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결정성 이론은 비단 학교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동기 충만한 상태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기결정이라는 말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 이론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했을 때 동기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는 자기가 결정했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하기가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은 주도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자기결정성 이론에선 인간의 동기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종류의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가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 욕구들은 첫 번째 욕구가 능숙함에 대한 욕구, 두 번째 욕구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 세 번째로 자율성에 대한 욕구라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가 사람이 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되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자기결정성 이론의 기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요소인 능숙함에 대한 욕구는 이미 여러 가지 이론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 숙달 목표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던 자기 효능감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울 게 없겠죠? 두 번째 요소인 인간 관계에 대한 욕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처음으로 제시하는 개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나한테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칭찬해 주었을 때 내가 그 일을 더 하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역으로 말했을 때 이해가 훨씬 잘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 주위에 있는 나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이 예컨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너 진짜 못하는구나. 넌 해도 안 될 거야. 와 같은 피드백을 주었을 때 동기가 확 꺾여버린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사회적인 관계가 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 자체가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좋아할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더 간단히 말해 우리는 그 일 자체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어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은 상당히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상식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동기를 높여주고 싶다면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학생이었을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고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다면 아마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를 믿어주는 선생님의 기대대로 열심히 더 했었을 겁니다. 아쉽게도 그런 교사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기억에 여전히 남아있는 선생님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좋은 피드백을 주시고 긍정적인 말들을 해주신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몇 분 안 되는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기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 요소는 자율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율성에 관해서는 제가 특별히 할 말이 아주 많긴 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자율성이 얼만큼 있나요? 자율성만큼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주는 게 또 없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회사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일을 했었는데
회사에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었고 주로 저희 상사가 시키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남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 보통은 재미도 없고 의욕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보통 사장님들은 직원들한테 일을 내일처럼 하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애초에 효과가 없는 이유는 애초부터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업체의 사장님이시고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것을 원한다면 말로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업무 환경을 잘 설계하셔야 됩니다.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에 근거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방법들을 사용해서 직원들이 실제로 자기 일처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직원들에게 가능한 자율성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부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구글의 20% 시간 정책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글에서는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 중 20%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무슨 일이 되었든 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구글에서 나온 많은 히트 상품들이 이 20% 정책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메일이 이 20% 시간 정책에서 나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제가 예전에 아주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자율성을 믿지 않았어요. 회사 인사과에서 했던 일들 중 하나는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안에선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근무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사과에서 판단했고 그래서 이를 막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싸이월드도 접속하지 못하도록 회사에서 막아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직원들의 자율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육 맥락에서 봐도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을 때 당연히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우리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이라면 정말 학교에서 꼭 바꾸고 싶은 학교 정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자신이 학습하고 싶은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 선택제입니다. 현재의 학교 시스템에선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이 너무 작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60%나 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수학 교육이 실패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모든 학생들은 수학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내가 수학이 싫어도 수학 수업을 들어야 되고 수학 시험도 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선 학생들에게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겐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공부하기 싫은 과목들은 안 들을 권리도 있는 건데 교육부에서 정한 과목들만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자기 결정성 동기 이론에 따르면 동기를 꺾어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자율성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이 공부할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 확연히 동기 수준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의 동기를 높이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자율권을 많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제를 학생들에게 준다고 해도 한 가지 과제만 주는 게 아니라 3가지 정도의 과제를 준비해서 3가지 과제 중 한 가지 과제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3가지 종류의 과제들을 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선 내가 이 과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 집중하고
더 높은 동기 수준에서 과제를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는 인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다기보다 내가 선택했다는 심리적인 토대가 있는 상태에서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결과도 훨씬 좋을 것입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학급 하나를 담임 교사로서 맡는다고 할 경우 학급 규칙을 정할 때 학생들이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경우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주인의식 아니겠습니까?